9장 자기께 넘어간 조조. 이각과 곽사에게 장안성을 빼앗기고 달아난 여포는 원소의 동생 원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세 번째 아버지인 동탁마저 죽인 을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여포를 원술이 받아줄 리 없었어요. 그렇게 여포는 원술에게 쫓겨나 이곳 저곳을 떠돌다 장막의 도움으로 진류성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때 진류성에는 진궁도 있었어요. 몇 해 전 동탁을 피해 쫓기는 조조를 보살펴 주려 한 여백사의 가족들과 하인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도 모자라 여백사의 목도 거침없이 베어버린 조조.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배불리 먹고 편히 누워 자는 조조의 악랄한 모습이 진궁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여백사에게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모르고 죄 없는 서주성의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다니, 조조와 하룻밤을 보낸 그날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로구나. 악독한 조조가 동탁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진궁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매서운 눈으로 여포를 불렀어요. 여포 장군, 조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서주 땅에 갔소. 연주성은 비어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연주성을 차지하고 그 옆에 복양성과 장안성까지 여포 장군께서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요. 내가 장군을 도울 테니 나와 함께 연주성을 차지하러 가는 게 어떻겠소? 여포는 함지박만한 웃음을 지으며 그 길로 연주성으로 향했어요. 한편 조조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연주 땅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연주성뿐만 아니라 복양성까지 여포가 차지한 후였어요. 이럴 수가. 성 위에 펄럭이는 여포의 깃발을 본 조조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던 조조는 갑자기 두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힘만 세고 멍청한 여포 따위가 감히 내 성을 차지하다니. 이번 기회에 여포 니놈의 어리석음을 네 스스로 깨닫게 해주마. 꽤 많은 조조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여포와 진궁은 복양성에서 조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꾀가 많은 조조는 여포 장군을 우습게 할 것이 분명하오. 그런 조조에게 우리가 계략을 세워 공격한다면 조조는 분명 속아 넘어올 것이오. 여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략을 어떻게 쓴단 말이오? 진궁이 대답했어요. 조조에게 하인으로 위장한 병사를 보내 우리가 복양성을 버리고 장안으로 떠났다고 거짓으로 알리면 조조는 의심 없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오. 그때 조조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오. 진궁의 말에 여포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좋소. 며칠 후 조조에게 하인으로 위장한 여포의 병사 하나가 찾아갔어요. 저는 복양성에서 부자라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전씨 집안의 하인입니다. 제 주인께서 조조 장군님께 편지를 전해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이 전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포는 성질이 고약하고 어질지 못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그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마침 여포가 군사들을 이끌고 복양성을 떠나
성안이 텅 비어 있으니 조조 장군께서 오늘 밤 군사들을 이끌고 오시면 성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백성들의 뜻을 받아 예전처럼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본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소리쳐 웃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돕는구나. 그날 밤 조조는 군사들을 이끌고 복양성으로 향했어요. 성문 앞에 다다르자 편지의 내용대로 성문이 열렸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어려움 없이 성 안을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성 안의 집들은 텅텅 비어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조조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속았구나. 후퇴하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펑 소리와 함께 대포 소리가 울리더니 성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러고는 징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성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동쪽과 서쪽에서 군사들이 달려나와 조조의 군사들을 에워싸고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조의 군사들은 이리저리 헤매었어요. 불길에 휩쓸린 군사들은 말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불에 타들어갔어요. 어리석은 여포 따위에게 속다니. 분하다. 조조는 말을 달려 있는 힘껏 남쪽으로 도망쳤어요. 조조다. 저놈을 잡아라. 가는 곳마다 여포의 군사들이 튀어나와 조조를 쫓았어요. 조조는 하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무기를 버리고 입었던 갑옷과 투구까지 벗어 던지고는 바닥에 뒹굴어 옷과 얼굴을 더럽혔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여포의 병사인 것처럼 적토마를 탄 여포의 옆으로 태연하게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적토마를 탄 여포가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를 향해 다가왔어요. 이봐. 여포가 고개를 숙인 조조를 불러 세웠어요. 여포가 물었어요. 조조 못 봤어? 조조가 누런 말을 타고 달려가는 장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방금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여포는 조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금세 말을 달렸고 조조는 여포를 등진 채 성문으로 향했어요. 조조가 또다시 꾀를 내어 목숨을 지킨 거예요. 성문으로 향하는 길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집들은 불길에 휩싸여 커다란 불기둥을 만들며 타올랐고 곳곳에 불에 탄 병사들과 말들이 길에 널브러져 발에 밟혔어요. 조조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돌아가며 성문으로 향했어요. 그때 불에 타고 있던 성문의 기둥이 조조를 향해 떨어졌어요. 조조는 불에 붙은 머리와 수염을 손으로 눌러 불을 끄며 소리쳤어요. 누가 날 좀 살려다오. 조조의 비명소리에 조조의 부하장수 하우연이 달려왔어요. 조조는 하우연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모두 모였어요. 장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조조의 부하 장수들이 조조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어요.
검게 그을린 조조의 얼굴과 불에 그슬린 조조의 머리와 수염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조조가 통쾌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다. 오늘은 내가 여포에게 당했지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것이다. 조조의 배짱에 움츠렸던 부하 장수들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섰어요. 그 후로 조조와 여포의 싸움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길고 지루한 싸움은 흉년이 들어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멈추었어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해 모두가 굶주리던 그해 겨울, 나이 많고 병까지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도겸이 유비를 불러들였어요. 유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소.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으나 조조와 같은 악독한 자를 막을 만한 사람이 못되오. 부디 이곳의 백성을 생각하여 유비가 서주성을 맡아주시오. 하지만 유비는 도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관우와 장비 그리고 도겸의 신하들이 유비를 설득했어요. 계속되는 그들의 권유에 유비도 마지못해 도겸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주 땅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겸의 예측대로 유비는 서주 땅을 잘 다스렸어요.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궁궐의 식량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은 그런 유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유비가 서주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콧방귀를 끼며 빈정거렸어요. 내가 가져야 할 서주 땅을 유비가 갈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꿀꺽했구나. 건방지게 나에게 충고하던 유비놈을 도겸 대신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조조는 당장 서주성으로 쳐들어가려 했으나 그의 책략가인 순욱이 그를 말렸어요. 장군께서 또다시 많은 군사들을 움직여 서주로 향한다면 여포에게 이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장군께는 연주 땅이 훨씬 중요하니 먼저 연주성을 차지하신 후 서주성을 공격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랜 싸움과 흉년으로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합니다. 순욱의 말에 조조가 물었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순욱이 대답했어요. 연암과 영천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사가 잘 되어 양식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대신 그곳은 도적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니 그곳의 도적대들을 몰아내고 그곳의 양식을 장군께서 차지하신다면 부족한 군사들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조조는 서주성으로 향하던 마음을 접고 연암과 영천 땅으로 향했어요. 조조는 승리를 거듭하며 도적대들을 물리쳤고 군사들에게 먹일 양식도 얻었어요. 이때 수많은 도적들을 포로로 잡아 항복시킨 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으니 그 수가 수천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실력이 뛰어난 장수도 있었는데 바로 허저였어요. 190cm의 키에 기둥처럼 단단한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 장수였어요. 조조는 허저에게
새 옷을 주고는 그의 두 손을 부여잡고 온화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려.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겠소? 허저는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맹세했어요. 저를 받아만 주신다면 있는 힘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은 물론 포로로 잡은 도적대들까지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연주성을 되찾으러 가자. 조조는 군사들을 이끌고 연주성으로 향했어요. 조조는 군사들에게 먹일 넉넉한 양식과 수천의 군사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연주로 돌아왔어요. 조조가 부하에게 물었어요. 요즘 여포는 무엇을 하고 있더냐? 부하가 대답했어요. 연주성에는 설랑과 이복만 남겨두고 복양성에 머물며 재물을 빼앗는데 정신이 없답니다. 조조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내가 연주 땅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여포가 마음을 놓은 모양이구나. 조조는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연주성으로 쳐들어갔어요. 지겨운 조조놈이 또 쳐들어왔단 말이오?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아 다시는 연주 땅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겠소. 설랑과 이봉이 이를 꽉 깨문 채 씩씩거리며 성 밖으로 나섰어요. 이놈들아, 지겹지도 않느냐? 곱게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이봉의 외침에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가 있으니 허저였어요. 장군, 제가 두 놈을 산채로 잡아오겠습니다. 허저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한 손으로 움켜진 창을 풍차 돌리듯 휘두르며 이봉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 머리를 조아리고 연주성을 순순히 내주거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봉이 대꾸했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이봉이 얼굴을 붉히며 허저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이에 질세라 허저가 이봉의 칼을 받아쳤어요. 챙! 두 칼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허저는 왼손으로 창을 옮겨 잡으며 이봉의 머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창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윽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이봉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허저가 단칼에 이봉의 머리를 베어버린 거예요. 이를 본 설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캑캑 가쁜 숨을 삼키더니 말을 돌려 연주성으로 달아났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연주성을 둘러싸고는 돌로 쌓인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라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조조의 군사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피우!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화살이 설란의 목을 관통했어요. 그렇게 설란은 죽고 조조는 큰 어려움 없이 연주성을 되찾았어요. 이번엔 복양성이다. 복양성을 되찾으러 가자. 조조의 수많은 군사들이 기세를 몰아 복양성으로 향하니 그들의 발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천둥 같은 함성 소리에 세상이 들썩였어요. 허저가 복양성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밥 먹듯 아버지를 죽인다는 놈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구나. 잠깐 나와 보겠냐, 여포야? 내가 무서워 꽁꽁 숨었냐?
허저의 외침을 들은 여포가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은 터질 듯 검게 변하였어요. 내 이놈을! 여포가 방천화극을 움켜쥐고 뛰쳐나가려 하자 진궁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장군, 지금은 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나가십시오. 나 전하장수 여포요. 내가 저들 따위를 무서워할 줄 아시오? 여포는 진궁의 팔을 뿌리치며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꽁꽁 숨어서 누구 뒤통수를 칠까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케 밖으로 나왔구나. 허저가 빈정대자 여포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조조를 찾았어요. 너 같은 졸병은 나의 상대가 안 되니 저리 비키거라. 조조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여포가 자신을 무시하자 허저가 씩씩거리며 여포를 향해 창을 휘둘렀어요. 여포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허저의 창을 피했어요. 그렇게 여포와 허저는 여러 차례 서로를 향해 창을 내리쳤지만 싸움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조의 부하장수 3명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여포를 둘러쌌어요. 아무리 천하 제1의 장수 여포라지만 4명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여포는 결국 말머리를 돌려 복양성으로 도망쳤어요. 여포가 복양성 앞에 다다르자 삐걱 소리를 내며 성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아, 어서 성문을 열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여포가 고래고래 소리치자 성문 위에서 여포를 내려보며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밥 먹듯 배신하는 너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지난날 내가 네 놈의 협박에 못 이겨 조조 장군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다만 이제는 그 죄를 씻고 조조 장군에게 항복했다. 이제부터 복양성은 조조 장군이 다스릴 테니 헛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라. 이렇게 외친 이는 조조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연주성의 성문을 열어주었던 전씨 부자였어요. 내 이놈, 내 반드시 네 놈을 잡아 오늘의 죄를 물을 것이다. 여포는 성문 앞에 서서 이를 갈았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여포는 복양성을 뒤로 한 채 적토마를 타고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그렇게 달아난 여포를 기다리는 이가 있으니 진궁이었어요. 진궁은 여포가 복양성 밖으로 나간 후 전씨가 배신한 것을 눈치채고 몰래 성을 빠져나와 여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궁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면 좋소?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여포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진궁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여포가 서글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소에게 가는 게 어떻겠소? 진궁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원소가 장군을 받아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소? 유비에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비가 서주성을 맡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유비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를 받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좋겠소. 그렇게 여포와 진궁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서주성으로 향했어요.